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자영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영업 관련된 가장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임금도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수익입니다. 그 법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모든 비용을 뺀 나머지가 내 수익이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혹은 인건비와 나와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버티는 구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취업이 되면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자영업을 하지 않죠. 자영업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거고, 그 자영업 속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처럼 돈이 나오겠거니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운영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최저임금도 못 주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운영하게 되는 거고, 내가 운영하다가도 결국 도태되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한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꽤나 많이 영업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이 커피 쪽은 더 영세하거든요. 바리스타들이 월급이 낮다고 하잖아요. 월급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리기가 쉽고 폐업도 쉽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적인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다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이 창업한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가 직원을 쓸 수 없고 내가 운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카페나 매장을 만들더라도 최소 인원이 필요해요. 여기에 뭐 평수가 막 100평이다 이러면은 최소 인원이 동시에 3명, 4명은 필요하다 이러면 그 인건비가 계속 시간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마다 매출이 안 나오면 그냥 까먹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이제 까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폐업의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것보다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 되는 건데, 그 구조가 인건비 구조가 높아지면 사장이 가져가거나 투자자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영세업자들은 사실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당 매출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꿀알바라고 하는 데가 알고 보면은 영세한 업장에서 꿀알바가 꽤 많아요. 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매장은 지켜야 되고, 왜냐면 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뭔가 누군가 지켜줘야 그 매장에서 영업활동이 평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놓게 되는 건데, 알고 보면 그냥 내 걸 나눠주는 거죠. 근데 나눠주는 게 법에서 강제로 하다 보니 더 커지는 거고, 그럴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수 없는 나락으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손에 남는 건 없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3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첫 번째는 재료비를 내가 아낄 수 있는지. 재료비를 아끼려면은 원재료의 공부나 정보 탐색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100원이라도 더 싸게 같은 질이나 더 좋은 품질을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연결망이 있으면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건물주여도 유리하겠죠. 월세라는 비중이 대한민국 자영업을 하면 20-30%는 차지할 텐데, 월세라는 부분을 내 건물이다 하면 더 유리하고, 세 번째, 내가 기술이 있으면 인건비, 사람을 써서 고용할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해도 되잖아요. 근데 커피는 인건비 구조가, 이게 레시피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하니까 이 인건비 구조가 자꾸 낮아지는 건데, 예를 들면 칼질만 잘해도 사람을 고용 안 하고 내가 직접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이 3가지는 염두에 두고 자영업 시장에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커피만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의 개인적 생각을 어떤 컨셉으로 구성해서 커피를 들여놓고 파는 곳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 책방을 열고 싶어요. 내 책을 내 취향에 맞는 책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뭔가 판매를 해야 수익 활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다른 컨셉을 넣을 때 커피라는 품목에서 어떻게 내가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하시면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영세 자영업자예요. 사실 영세가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2번 쉬어야 되고 3번 쉬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모두 알려줘야지 이게 되는데, 그죠? 이게 쉬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게 꽤나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직업훈련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실 직원 훈련도 더 많이 해요. 새로운 사람이 알바나 이렇게 왔을 때 뭐 알려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비용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습 비용 해가지고 비용이 좀 다르긴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나 사장님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